여러분 참 현금 3억이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?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그 눈앞에 있는 현금 3억 원을 보고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바로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대요? 그렇습니다. 대박. 네. 여기로 가져와서 했던 그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남성입니다.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. 택시 운전기사가 조금 전에 승객을 집 앞에 내려다 준 거예요. 승객은 떠난 상태였던 거죠. 그런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이 여행용 가방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. 뭐지? 해서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에 신발 상자가 있었어요. 아하. 그 신발 상자도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웬걸 여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아하.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이렇게 돈뭉치 10개가 10묶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. 이 남성이 좀 뭐 흔들렸을 법도 한데 네. 일단 이 남성이 이 여행 가방을 그대로 경찰서로 그 인근의 지구대로 가져왔다고 아하. 합니다. 와, 저는 뭐 3억 말만 들었지. 여러분 5만 원권이었대요. 그런데 5만 원권이면 3억이 되려면 계산해 보면 최명규 몇 장이죠? 5만 원권 현금 3억이 되려면 힘들 때는 그냥 5만 원권, 네, 네. 5만 원권 만 장이면 5억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누게 되면 제 생각에 6천 장쯤 6천 장. 네. 야, 5만 원권 6천 장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돈인데 트렁크에 있는 검은색 가방, 저 검은색 가방을 보니까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요. 손님이 트렁크에 실었는데 이 어르신, 택시사 어르신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차 트렁크에 가방을 놓고 깜빡한 거예요. 나중에 이제 발견했겠죠? 오윤성 교수님, 3억, 눈앞에 3억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바로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지구대로 가셨답니다. 물론 이제 이것 과정에서 그 택시 기사가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. 아하.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대에 이제 그 신고를 했는데요. 아하. 저는 이제 이 워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형제는 정직했다. 야, 영화 제목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이면에 이 형제에 대해서 이 부모가 계실 거 아니에요. 네. 그 부모 교육이 바로 그동안에 쭉 지속되어 왔던 정직 교육이 바로 이 순간에 사회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.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형제가 아하. 부모로부터 그동안에 뭐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. 이 홍순빈 아나운서, 이 70대 택시기사님입니다. 택시기사님이 앞서도 잠깐 지구대 모습 나왔습니다만은 보세요. 이제 지구대 들어가는 모습인가요, 이게? 그렇습니다. 이 택시 기사님이요.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가긴 했는데 검은색 그 큰 그 여행용 가방을 갖고 지구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네. 있습니다. 지구대에서 이 택시 기사님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. 네.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네. 지금 그 원래 주인이 이 지구대로 오고 있을 동안 네. 이 지금 택시 기사가 지구대 네.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. 현장에서 지금 경찰이 돈을 이렇게 세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아이고, 있습니다. 돈을 또 세고 있어요. 아이고, 또, 이게 또 절차긴, 손수호 변호사님 또 절차긴 절차인가 봐요. 또 이렇게, 저 어르신 입장에서는, 아니, 나 손도 안 대고 갖고 왔는데 왜 또 꼭 세봐야 되는 거예요?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근데, 손수호 변호사님, 예. 저 잃어버린 저 가방에서 열어봤더니 5만 원고 6천 장이었잖아요. 그러면, 이게 그 손님께 가져다 주고 싶은데, 그 손님을 어떻게 경찰 찾아줬을까요? 일단 그 택시 관련해가지고 네.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요금 결제를 할 때 네. 그 현찰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네. 뭐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네. 네,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제 티머니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네. 이제 파악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. 이 홈페이지에 그 유실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럴 경우에는 물건을 잃어버린 그 네. 승객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물건을 발견한 그 네. 택시 기사가 역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역시 네.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물건을 분실했는지까지도 아하. 확인 가능하겠죠. 바로 이번에도 이 어르신께서 70대 택시기사분 어르신께서 대구 동촌지구대 현금 가방 맡겼잖아요. 그 가방을 잃어버리신 분도 이제 집에 가신 다음에 아차차 싶으신 거잖아요. 그래서 가까운 지구대에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고 하셨대요. 그래서 분실물로 이 가방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나마 주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
홍수민 아나운서. 근데 이 어르신 있잖아요. 7대 택시기사분 어르신. 네. 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? 네,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선행을 했습니다. 이 택시 기사가요, 차량 안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발견을 했는데 이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승객을 찾아서 돌려줬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오 교수님, 이건 한 번은 우연이라 치지만 이건 대박입니다. 물론 많고 적음,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 150만 원도 그냥 찾아주셨대요, 주인을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 형제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정직해라 하는 것이 네.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요.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분들의 자식들에게도 저런 어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어떤 그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찾기 힘든 세상이다 맞아요.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저도 잃어버렸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또 참고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면 네.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이름이 로스트 112라고 합니다. 아하. 그래서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여기를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번처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네.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어르신이요, 택시기사 어르신이 그러셨대요. 나는 돈 욕심 없어. 이거 보자마자 오히려 그러셨대요. 아이고 답답해. 난 돈 욕심 없는데 오히려 답답했어. 이거 어떻게 찾아줘야 되나?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선량하신 분인데 손소 변호사님 혹시라도요. 네네. 물론 지금 이 어르신 가정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. 혹시라도 길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견물생심이 생겨서 가지게 됐을 경우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? 아, 그렇습니다. 이게 돌려주는 게 뭐 물론 아름다운 일인데 네.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. 왜냐하면 그냥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물건의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아하. 절도죄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둘 다 네. 범죄거든요. 아하. 따라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당연히 이제 그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또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렇게 분실한 분실물을 찾아주게 되면은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. 아하. 네,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두시면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물건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네. 여러모로 당연히 그런 이득도 것 되고 같습니다. 또 당연히 의무이기도 하겠죠. 정말 월요일 아침부터 흐뭇한 얘기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.